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금방 박항서 감독. 박항서 감독은요 정말 베트남의 그 감독으로 가가지고요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참 좋게 만들었어요. 애국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 5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우승을 3번이나 찾으면서 베트남의 뭐 영웅이죠. 2018년에 베트남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자, 임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는 이제 그 베트남의 대표님 감독은 맡지 않겠다. 원래는 그 이달 말 1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은 뭐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스포츠조선의 전 편집국장인 김희진 국장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이는 박항서, 여보세요? 김희진 국장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이 박항서 감독이 5년 4개월 동안 이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물러났네요. 네, 지난 2017년 10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네네. 지난 1월 16일 이제 태국과의 미스미스컵 결정 2차전을 끝으로 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사령탑의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 5년 4개월간 이제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가 동행을 했는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그럼요.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을 그 2017년 10월 달에 베트남은 피파 랭킹 136위였거든요. 야, 그렇죠. 현재 베트남 축구가 피파 랭킹이 96위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40계단을 도약을 시켰는데, 야, 96위. 이거는 엄청난 네, 거죠. 엄청난 거죠. 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2018년 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 들었었는데, 네. 베트남 축구에 있어서 아시안게임 4강은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 간 것만큼 위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스미스컵에서도 우승을 하고 또 아시안컵 8강 또 네. 지난해에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전까지 진출해서 그야말로 그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5년 4개월 동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위협을 달성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2018년에 올해의 인물로 되면서 한국 사람이 그 베트남 가면은 베트남의 대기업에서 그 제품을 무료도 주고 말이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참 좋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 베트남 정부가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을 3번 줬는데, 맞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도 외국인 동일인에게 훈장을 3번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베트남 정부도 역시 한 사람한테 훈장을 3번 주는 경우는 베트남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해서 처음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얼마나 박항서 감독의 그 지휘력에 베트남 국민들이 감동을 했는지, 국영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이 그 박항서 감독 부부에게 한 베트남 항공권 평생 계약권을 주겠다고 했죠. 예, 맞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국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 1월 16일에 이제 태국과의 미스미스컵 결승 2차전에서 이제 1대0으로 지면서 이제 모든 그 일정을 끝냈는데, 네네. 이번 대회까지 우승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 이 박항서 감독의 그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굉장히 한국 축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크죠. 예.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는 차범근 감독을 비롯해서 비일비재했습니다만, 한국 지도자가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이 중국 그 프로축구에서 이제 이장수 감독이 충칭에서 정말 충칭의 별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네네. 그때 이장수 감독은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을 맡아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그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 정말 갈목할 만한 어떤 그 성적을 올리면서 성공을 했는데, 박항서 감독의 성공은 굉장히 한국 축구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예. 한국 지도자들을 동남아 축구계에서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4강에 오른 3팀이 한국 지도자들이거든요. 맞아요.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 감독을 비롯해서 예.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을 김판곤 감독. 3명인데, 네. 한국 축구가 비록 아시아 지역이지만 이렇게 4강에 진출하는 팀 중 3팀의 지도자가 한국 그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
그게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베트남에서 정말 그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에는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파병하면서 사실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나쁜 면이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가서 활약하고 있는 그 5년 4개월 동안 정말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항서 감독의 그 공로는 정말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칭송을 받아서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박항서 감독이 아직 그 미래에 무엇을 할까 그것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박항서 감독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지도자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3국에서 지도자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이게 정말 박항서 감독에게 우리 국가가 정말 좀 중책을 한번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베트남이 중국,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그 수출 교역의 세 번째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인구도 이제 9,800만 명이고. 그럼요. 그 1억이 되는데. 성장률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6 내지 8%를 이루고 있어서 정말 우리 그 경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농촌 총각들이 지금 그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 국제 결혼을 하는 우리 농촌 총각들의 30%가 베트남 그 신부와 결혼을 한다 그래요. 맞아요. 예. 매년 그 결혼하는 인원도 5천 내지 한 6천 쌍이 된다 그러는데, 네네. 정말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이 외교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좀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많죠. 예.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장병들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라이따이안. 예. 공식적인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적게는 5천만 명에서 3만 명까지라고 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좀 부담을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네. 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그 파월 장병들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의혹도 베트남 국민들이 여전히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야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이른바 이미 그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그 과거사에 대한 그 배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베트남의 국민 소득이 한 3,5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그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국민 소득 1만 달러가 되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상승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베트남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 그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이렇게 좋을 때 박항서 감독이 일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국가적으로 좀 우리가 좀 기회를 한번 줘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좋은 그 외무부 장관을 아이디어네. 고 김용식 외무부 장관께서 김용식. 제가 그 서울 평화상 이사장을 하실 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지금 외교관으로서 겪은 스포츠에 대한 어떤 외교의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필리핀 대사 시절에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아마 그 골프를 치면서 그 캐디에게 성희롱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외교적으로 분쟁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외교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안 되지만은 농구선수 신동파 선수가 베트남에 와서 필리핀에 와서 해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항서 감독에게 우리가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정말 정부 차원에서 박항서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이 현재 한국과 베트남 사이를 고려했을 때 한 가지 우리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미진 국장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박항서 감독은 그러니까 베트남 감독 대표팀은 맞지 않지만은 유소년을 맡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더라고. 그쪽에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쓰비시컵을 끝나고 이제 베트남에서 신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일단 귀국을 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예, 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국가대표팀 감독은 사임을 했지만 네, 베트남 맞아요. 축구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유소년 축구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네. 또 한국의 그 좋은 유소년 축구 그 시스템 예. 외국의 시스템을 베트남에 또 접근시키는 그런 것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아마 그 박항서 감독이 개인 사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를 할 것 같아서 예. 우리 그 축구협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김희준 국장하고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박항서 감독은 정말 외교관 정말 몇 분이 한 것보다도 더 그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 한국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아주 좋게 해줬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 훈장. 이럴 때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요. 정말 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5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좋은 그런 그 베트남 국민에 준 것은 정말 몇 사람의 애교관이 한 것보다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항서 감독이 앞으로 자기는 뭐 지금 나이가 64살이고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뭐 감독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앞으로도 동남아 쪽에서 박항서 감독을 갖다 영입하려는 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아마 유소년 팀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